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시장이 굉장히 많이 어려운 상황이죠. 특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쪽, 뭐 2차 전지라든가 아니면 뭐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지금 첨단 기술주 쪽 이런 쪽으로 하락폭이 좀 큰 모습이죠. 자, 요거 대신에 뭐 지주회사,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선호하진 않죠. 지주회사 뭐 이런 것들이 좀 강하게 올라오면서 체감 지수는 훨씬 더 낮은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코스피 지수만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약보합이죠. 예, 마이너스 0.07%니까 뭐 빠졌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겠지만,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감 지수는 굉장히 낮았고요. 코스닥 시장은 많이 하락했습니다. 뭐 2.4% 정도 하락했으니까 지수가 2.4% 하락하면 그 안에 있는 종목들, 웬만한 종목들 뭐 5%씩 이렇게 하락한 종목들 수두룩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해서 체감 지수는 굉장히 낮았는데, 요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치주 쪽으로 쏠림 현상이 심화돼서 그렇습니다. 이유는 우리 시청자님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다음 달에 밸류업 프로그램, 자, 요거를 시행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죠. 요게 일본에서 2023년, 그러니까 작년 3월 달부터 좀 시행을 했던 건데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야, 너네 주가 많이 낮잖아. 이거 좀 정상화시킬 방법 좀 내놓고 주주 친화 정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좀 해봐. 우리도 좀 도와줄게.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다음 달에 세부적인 내용들 발표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마 그런 걸 거예요. 이 뭐 PR이 낮은 종목들, 요런 것들을 뭐 이렇게 같이 또 이렇게 비교를 쉽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 그런 정보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지주회사들이나 이런 밸류에이션 낮은 기업들, 요런 쪽에 조금 더 도움도 주면서 기업 측면에서도 참여를 유도하는 뭐 그런 전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본은 여기서 재미를 좀 봤어요. 일본의 경우에는 한 51% 정도가 됐어요. PBR 1 미만의 종목들이 한 51% 정도가 됐었는데요. 요게 시행하고 난 다음에 한 41%라고 나오는 언론도 있고요. 43%라고 나오는 언론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51%짜리가 40%대로 떨어졌으니까 밸류에이션 개선이 많이 된 거죠. 그리고 금융주들 쪽이 지금 특히 좀 많이 움직이고 수혜를 받고 있는데요. 이게 모든 종목이 많은 종목이 PBR 한 배를 회복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PBR이 조금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가치주들 전체적으로 좀 호재가 되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그리고 현 정부의 특징이 그런 것 같아요. 하면 갑자기 그냥 국시행하는 것 같아요. 전에 주식 대주주 양도세 관련되는 부분들 작년에 그 부분도 그랬고요. 올해 1월 2일 날 나온 거 있었죠. 금융투자소득세. 이 부분도 그냥 갑자기 훅 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쩌면 설 전에 이런 부분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쏠림 현상이 심화가 돼서 이쪽이 움직이니까 다른 쪽 지금 좀 좋았던 그 고밸류 종목들 이런 쪽에서 팔아갖고 이쪽으로 자금이 들어가고, 기관들은 지금 전혀 이쪽 코스닥 시장이나 이런 쪽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저밸류 종목들 이런 쪽들만 매수를 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좀 그 쏠림 현상이 심화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 성장주 섹터들 같은 경우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요, 이 성장주들 밸류에이션 높은 종목들이라고 하더라도 실적 늘어나는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회복이 빠를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 실적들 이런 것들 꼭 좀 확인해 가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PBR 종목들 이런 쪽으로는 당분간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코스피 시장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차트를 놓고 보면요, 지수만 봐서는 굉장히 견조한 모습이에요. 자, 오늘 하락 출발했죠.
요거는 나스닥이 하락하면서 좀 이렇게 빠져서 출발했고, 그 다음에 미국 쪽에서 그 시간외 발표한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도 시간 외에서 약간 좀 약보합 정도 그 정도였었고요. 알파벳도 마찬가지로 뭐 실적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지금 좀 전에 보니까 좀 회복이 됐더라고요. 약보합 정도까지 올라왔던데 아침에는 이게 마이너스 5%대 정도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락 출발했다가 바로 들어올리는 모습이었어요. 요거는 좀 이따가 요거는 선물 시장에 얘기할 때 잠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지수만 봐서는 이 지수 흐름만 봐서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견조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안에 내용은 별로 안 좋은 모습이었죠. 자, 일봉을 보시게 되면요. 이 위에 이렇게 강하던 추세가 있던 22평선이 그냥 단번에 꺾여 버렸습니다. 자, 지금은 여기서 이평선들이 다 이렇게 모였는데요. 지금 20선하고 여기 240선, 60선 이 데드크로스가 발생이 됐죠. 데드크로스가 발생됐는데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빨간 선 21, 2평선이 주가를 좀 이렇게 누르고 있는 그런 형국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좀 탄력을 받으려면 저 위에 있는 저 62평선 저거까지 돌파를 하고 그 위에서 안착이 돼야 뭐 그때라야 뭐 조금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수급은 뭐 저 코스피 수급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자, 여기 외국인들 오늘 890억 정도 샀었죠. 이게 장 초반에는 매도였습니다. 장 초반에는 매도였는데 요게 시간이 지나면서 순매수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때 뭐 여기서 굉장히 오랫동안 연속으로 매수를 했죠. 매도할 때는 134억 정도밖에 매도를 안 했으니까 상당히 수급은 좋은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 수급은 장중에 좀 이렇게 플러스로 돌아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선물시장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선물시장 수급 보게 되면 참 얄밉죠. 자, 이날 3,600억 정도 외국인들이 어제 매도를 했죠. 그러면서 요 매도 쳤던 부분들 이게 오늘 아침에 선물이 코스피 장 시작하기 전에 마이너스 3포인트 정도 이상 하락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청산한 거예요. 자, 뭐 어제 위에서 이렇게 두들겨 패면서 쭉 끌어내리더니 오늘 쭉 빠지니까 뭐 그거를 다시 청산을 하면서 이렇게 시장을 들어올렸는데 그래서 이 현물시장 시작할 때 뭐 그때 그 전부터 좀 이렇게 처음에도 한 1,000억 이상 출발할 때부터 매수였습니다. 마이너스 3포인트 나오니까 얼씨구나 하고 청산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외국인들 수급이 다소 뭐 그냥 의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한 140포인트 정도 이쯤 됐었습니다. 이쯤 되는데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반등이 나왔으니까 이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야, 뭐 미국에 시간에 실적 발표했는 거 그런 것들 보니까 나스닥이 오늘 뭐 좀 빠지겠네. 근데 빠지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연준 정책회의가 있잖아.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자, 뭐 파월 의장의 입에서 조금 좋은 얘기, 그러니까 뭐 인플레이션이 좀 낮아지고 있다. 뭐 그리고 언제쯤부터는 우리가 뭐 금리 인하를 생각하고 있다. 이런 인하에 대한 언급들,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시장은 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외국인들은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자, 뭐 좀 그 전에 연준통화정책회의 전에 실적 부분이 안 좋았다고 하더라도 파월 말 한마디면 이게 이렇게 돌아설 수 있는 거죠.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했던 것 같고요. 선물 시장에서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선물 수급이다라고 전체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선물 수급입니다. 자, 근데 지금 뭐 오늘 좀 이렇게 매수로 전환했지만요. 연속성이 있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엊그저께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지금 시장이. 이동평균선들이 제반 이평선들이 다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러고 난다면 어디로든가 흩어질 거예요. 그 흩어지는 게 위쪽으로 흩어지느냐 아래쪽으로 흩어지느냐 거기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는 진짜 천지 차이로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좋은 쪽으로 뭐 이렇게 되면 다 같이 행복할 수 있지만요.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가면 거기에 대비한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살아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좀 대비한 그런 분들은 살아날 수 있는데 아무런 대비 없이 그냥 하늘만 쳐다보면서 야, 좀 주가 좀 올라줘라. 이렇게 뭐 기도하듯이 그렇게 원하시면서 아무것도 안 하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는 뭐 좀 아래쪽으로 이렇게 리스크 요인이 커진다, 그런 낌새가 나오면 사실 지금도 늦긴 늦었어요. 외국인들 선물 시장에서 매수 벌써 많이 들어와 줘야 됐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가장 이제 지금까지도 매수를 안 했는데 앞으로 매수할까, 이 부분은 조금 물음표가 찍힙니다. 그 수급을 좀 체크를 해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외국인들 선물 시장에서 매도가 또 이렇게 좀 더 나온다거나 이런 부분이 나오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어느 정도는 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요. 자, 코스닥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 나오고 있죠. 오늘은 뭐 이거다 저거다 할 것 없이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해서 하락 종목 수가 뭐 한 상승 종목보다 한 4배 정도 이렇게 많은 모습이었는데요. 자,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빠져서 시작하지 않았죠. 또 10분봉에서 양선을 내는 듯 하더니 그러고 난 다음에 쫙 밀렸습니다. 이거는 그거예요. 여기서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를 해서 가치주들, 지금 오늘 뭐 삼성물산 같은 종목들, 삼성물산 뭐 이런 것들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이었고, SK, LG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 뭡니까? 대부분 지주회사들이 많죠. 지주회사들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은 종목들이 대부분 지주회사들이 그렇죠. 자, 그래서 기관 쪽인 것 같아요. 기관 쪽이 이 코스닥 시장 뭐 이렇게 매도를 해서 코스피 시장 쪽으로 이사를 많이 간 것 같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발빠르게 뭐 좀 대규모로 이렇게 이동하진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이 부분들이, 또 시장이란 게 원래 그렇죠. 한쪽이 좋으면 한쪽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세 상승기가 되게 되면 다 같이 좋은데요. 이런 현상들은 어떤 쪽이 좋으면 어떤 쪽이 피해보는 거, 이런 시장은 당분간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그 부분은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오늘 종가가 코스닥이 800포인트를 깼습니다. 799포인트 정도로 끝났는데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목전에 두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살짝 여기 있는 자리 있죠. 이 자리가 795포인트입니다. 자, 요거 795포인트를 이탈하게 되면 그 다음엔 775예요. 그 다음 775포인트니까 뭐 775면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 한 2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니까요.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니까 뭐 좀 아플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1차로는 795포인트를 반드시 지켜줘야 되고, 2차로는 저 775포인트 이 자리죠. 그리고 이 자리 이탈하게 되면 그 다음은 여기에요. 그 다음은 전에 저 10월 달에 찍었던 저점 이 자리니까, 자, 795포인트 좀 지켜주는지 그 부분 꼭 좀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업종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지금 오늘도 저 반도체 업종들 이쪽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이 높은 저밸류 종목들이 부각되다 보니까 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던 고밸류에이션의 종목들, 뭐 소부장 쪽에 간간히 좀 있죠. 자, 이런 종목들은 낙폭이 커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올해 우리나라 기업 실적이 작년보다는 좀 더 좋아질 거다, 이런 예상치가 많잖아요. 그리고 뭐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도 IMF가 뭐 세계 경제 성장률은 0.2% 정도 상향 조정했는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2.2%에서 2.3% 정도로 0.1% 상향 조정했죠. 여기서 다른 쪽들이 뭔가 좋아질 부분들이 있나요? 다른 쪽들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반도체 쪽에서 실적이 견인이 되면서 기업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겁니다. 자, 그래서 올해 이 실적 개선 전망은 반도체에 의한 거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좀 조정을 받는다고 그냥 가만히 구경하고만 있으시면 안 되겠죠. 반도체 섹터 쪽에서도 실적 성장이 확실한 종목들, 요런 쪽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뭐 삼성전자 얘기 잠깐 드리고 그런 종목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보시게 되면 자, 오늘 삼성전자가 확정 실적을 발표했죠. 확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시장의 기대는 내심 그런 거였었죠. 야, 반도체 사업부도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좀 있었어요. 이런 바람이 좀 있었는데 이 반도체 사업 같은 경우는 2조 1천억 좀 넘게 적자가 났습니다. 적자가 났는데 자, 뭐 요거 때문에 삼성전자가 조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1분기에는 아마 이 반도체 쪽, 요런 쪽이 흑자 전환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조 1천억 정도 적자가 났지만요. 대부분은 뭐 저 낸드 쪽, 요런 쪽인 것 같고요. D램 쪽은 흑자 전환했습니다. D램 쪽은 흑자 전환했기 때문에 요것만 봐도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건 명확하게 나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지금 오늘 조금 이렇게 충격을 받았지만 삼성전자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갖고 가야 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죠. 그거 세 가지 이유가 궁금하시고 못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월요일 명인들의 복귀를 보시면 거기서 제가 또 한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갤럭시 S24 온디바이스 AI를 적용한 갤럭시 S24가 지금 저 사전 판매량이 사상 최고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애플보다 판매 대수가 더 많을 거다. 이런 예상들도 있어요. 저도 많이 한번 사볼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휴대폰이 저도 폴더폰 갖고 다니는데 저게 얼마 안 돼 갖고 저는 내년쯤에 한번 바꿔볼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자, 갤럭시 S24가 판매가 호조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휴대폰 사업부 쪽에서도 좋아질 겁니다. 자, 그리고 1분기에 이 메모리 사업부 전체가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라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지금이 바닥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잠깐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자, 여기서도 이 122평선 찍었죠. 자, 여기서도 빠져도 뭐 이쪽 122평선 근처 정도 그쯤에서는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부터 만약에 추가로 하락한다라면 좀 이렇게 사모아갈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22평선은 한 7만 1,000원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2,700원이니까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 거죠. 자, 삼성전자 관심 갖고 잘 보시고요. 다음은 좀 이 실적 호전되고 그런 종목들이라고 말씀드렸죠. 한 종목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SNS텍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요것도 지금 제가 야인시대에서 종목 한 종목씩 추천드리는데요. 지지난주에 추천드렸습니다. 근데 시장은 아까 보셨듯이 코스닥이 완전 폭포수인데요. 어쩐지 잘 버티고 있어요. 요때쯤에 추천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요 어디에서 42,000 몇백 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지금 43,000원이니까 참 그래도 손해는 안 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다가 이 장이 좀 손해가 안 나면 다행이다. 뭐 이런 장으로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요. SNS텍 같은 경우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일단은 첫 번째 이 종목을 그때도 좀 매수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많이 빠졌잖아요. 많이 빠졌습니다. 오른 게 없잖아요. 그게 첫 번째 이유였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실적 부분들이 있는데요. 올해 실적 되게 좋아질 것 같아요. 자, 요거는 SNS텍 같은 경우는 올해 모멘텀도 좀 있습니다. 원래 블랭크 마스크라는 걸 만드는 기업이에요. 블랭크 마스크를 만드는 기업인데 요거는 뭐 하는 거냐 하면 포토 마스크의 원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럼 포토 마스크는 뭐 하는 거냐? 요거는 반도체를 만들 때 반도체 기판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요. 직접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기판 위에다가 포토 레지스트라는 그 강광액을 이렇게 도포를 하고 그림은 이 포토 마스크에다 그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빛을 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포토 레지스트에 이렇게 그린 대로 그대로 이렇게 찍혀 나오는 거죠. 자, 그 포토 마스크를 만드는 원재료가 블랭크 마스크예요. 근데 올해 이 회사 신년사에서 좀 귀담아 들을 만한 그런 얘기가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EUV용 블랭크 마스크. 요거를 지금 올해 2분기에 좀 양산을 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펠리클이라는 게 있어요. 펠리클. 요거는 뭐냐 하면 이 포토 마스크가 굉장히 고가입니다. 되게 비싸요. 그러니까 이 포토 마스크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이 덮개를 딱 씌워갖고 여기다 덮개를 씌우는 거죠. 포토 마스크에다가. 그래서 좀 오래 쓸 수 있도록 요렇게 만드는 게 펠리클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급락했던 그런 내용이 있었죠. 자, 여기 이렇게 급락했는데요. 요거는 왜 그랬냐면 삼성전자에서 우리 지금 미쓰이 화학 거만 쓰고 있다. 한 군데 거만 쓰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펠리클을. 그러니까 이렇게 두들겨 맞았었는데 이거 원래 안 가던 거니까요. 지금까지 실적에 지장이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어요. 3분기에 양산을 하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신년사에서 했습니다. 3분기에 양산을 하고 지금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공장 짓는다라는 얘기는 뭔 얘기겠습니까? 곧 납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그럴 겁니다.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기업의 경우에는 어디 한 군데서만 재료를 받아 쓰는 거 이거 굉장히 싫어하죠. 왜냐하면 이쪽에서 납품을 이렇게 받다가 그쪽에서 뭔 일이 있으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가격 협상력도 그렇고 그래서 한두 군데 정도 더 키우려고 할 텐데요. 그거를 여기서 신년사에서 3분기에 양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요건 어떻게 될까요? 요거도 올해 매출에 좀 이렇게 좋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리고 중국 쪽에 이 포토 마스크 블랭크 마스크가 지금 쇼티지 상태가 나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진한 저사양의 기술에 쓰는 블랭크 마스크가 품절 현상이 나오니까 이것도 이 회사의 실적에 굉장히 좋은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자, 다음은 방산주 한번 볼게요. 현대로템이 오늘 현대로템이 시장을 이 종목들을 끌고 갔는데요. 자, 방산주는 올해 실적이 가장 확실하게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은법이라는 게 있어요. 수출입 은행법. 요것도 시간이 되면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없네요. 자, 총선 전에 수출입 은행법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거는 방산주 전체의 호재가 될 거예요. 자, 오늘 현대로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영업이익이 2,100억이 나왔습니다. 2023년 기준. 자, 원래 예상치는 1,790억 정도였어요. 예상치보다 훨씬 더 3,000억이나 더 나왔죠. 자, 전년 대비 42% 증가한 숫자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종전이 된다라면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에 철도 차량을 이렇게 공급하던 기업입니다. 그리고 전쟁 초기에 굉장히 많이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을 도와줬어요. 자, 우크라이나 철도 요거 종전 후에 재건 사업이 있다라면 거기서도 모멘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김동관 부회장님께서 2030년까지 매출 40조, 영업이익 5조를 달성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은 현실화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만큼 꿈을 크게 갖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만큼 얘기했으면 그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적은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질 거 아닙니까? 자, 그런 부분들 모멘텀으로 보시면 될 거고요. 누리호 기술 이전이 현 정부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항우연에서 있는 거. 요거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로 이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지난주에 목요일 날 배워야 한다가 있어요. 예, 그걸 보시면 거기에 좀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6G 관련해 갖고도 모멘텀들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 우주항공 쪽에서 선두주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끝부분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좀 너무 빨리 지나간 거 아닌가 싶은데요. 말씀드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내일 새벽에 연준의 통화정책회의 결과가 발표됩니다. 파월 의장의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단기적인 시장 방향은 결정될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자동차나 금융주 섹터들, 요런 쪽들에 대해서 좀 지금 저밸류 쪽들, 요런 쪽들 좋으니까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꼭 지금 많이 움직인 종목을 따라가는 게 아니더라도요. 제가 보기에는 종목들, 저 PBR 종목들, 지금 크게 안 움직인 종목들, 이런 종목들 꽤 있습니다. 요런 거 한번 찾아보시고요. 어제도 좀 살짝 말씀을 드렸었는데, 진시진에서 저는 LX 인터내셔널 같은 기업이 괜찮아 보이니까요. 그런 쪽도 뭐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해야 되겠네요. 많은 시청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